우리가 보통 이 면역력이라고 혹시 많이 듣죠? 면역력에 대해서. 근데 모든 음식은 면역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들, 좋은 음식들이에요. 채소, 과일, 곡식, 물, 프로폴리스, 이런 것 다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양소들이 우리 면역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양소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몸에 면역을 담당하는 대부분은 영양소에 기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세포, 상피세포라고 해요. 이 겉에 꼬집으면 아픈 세포 있죠. 이 감각에 하죠. 이게 이제 신경에 아픔을 전달하는 거. 여기를 누르면 순식간에 뇌에 전달을 해서 아가 입으로 나오게 만들어요. 0.0001초 만에. 뇌는 그렇게 신경계통이 번개 같아요, 마치. 뇌가 시냅스가요.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시냅스가 1억 쪽에 있어요. 1억 쪽에. 뉴런이 1천억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뇌만 회로만요. 엄청나요. 막 지구 완전히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엄청난 이 신경 회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경이 뇌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신에 다 있어요. 말초신경까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꼬집으면 아픈 이 상피에 예를 들면 뭐가 가장 많이 들어올까요? 외부에서 세균, 바이러스. 항상 우리는 이런 거 만질 때도 세균. 네. 근데 신기하게 깨끗이 씻으면 씻을수록 세균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더 많아요. 그래서 흙을 안 만지고 정말 깨끗이 엄마가 유난 떠는 아이들이 피부병이 더 많고요. 유난 떠는 아이들이 훨씬 항생제를 더 먹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보통 이제 이 외부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오면은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몸 방어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근데 이거를 400배로 쫙 확대시켜서 보면요. 세균이 득실득실 거리는 거 볼 수 있어요. 대박이에요, 진짜. 그거 보면은 음식 못 먹어요. 시온 할머니가 묻혀진 거 못 드실 거예요. 그거 보시면. 그리고 본인이 고구마 집어서 못 드세요. 야, 세균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 개체수가 많아요. 우유 한 잔에 들어있는 세균도 몇 천만 마리가 있어요. 우리 한 잔 무신고 마시는 우유에 살균, 소독이 다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은 게 우유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쓰면 세균은 어느 정도 죽지만 또 항생제 우유가 돼버리고 무항생제 우유는 또 이제 세균이 있고 이거 먹을 수 있는 우유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면역 체계가 이제 움직이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피부가 움직여요. 이 세균과 싸우느라고요. 움직이는데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해서 분비물이 나오기도 하고 속을 들어와서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몸이 약해지잖아요. 여기에 손톱 아니면 손, 얼굴 등등 이런 곳에 세균과 싸우는데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 무기가? 미네랄, 비타민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미네랄과 비타민과 효소 대부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미네랄 중요하죠. 네, 비타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부족하면 빠르게 증식해서 들어와요. 1차 감염이 되었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싸웁니다. 그럼 안에서 이제 백혈구들이나 얘네들이 같이 또 이제 막 싸워요. 들어온 세균과 어쨌든 어딘가 들어와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와서 이제 싸우면 백혈구의 활동을 이제 높여주는 것들도 역시 미네랄이 대부분이에요. 야, 기가 막혀요. 제가 예전에 생리학 공부할 때 그래서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났을 때 야, 정말 이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병드는구나 그 이유를 찾았던 거예요. 미네랄이나 이 백혈구를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백혈구가 이제 싸우고 죽어요. 그럼 백혈구의 시체들이 고름이나 뭐 이런 염증 형태로 고름 형태로 이제 나와서 배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양소들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요. 처리가 안 되면 거기서 또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오염물질이 생기니까 몸에서 배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몸에 뽀루지나 이런 게 나도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게 몸이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안 짜고 막 안 해도 알아서 터질 때쯤 되면 터지고 알아서 그게 흘러나와서 사라져요. 그거 닦으면 돼요. 그럼 시간 되면 거기에 백혈구나 면역체계 활동으로 이게 회복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질병과 면역이 관계가 있다는 거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부분을 좀 강조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실 1950년대 이전의 과학자들은요, 암이나 각종 질병들은 면역과 관계없고 단지 면역은 감기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었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어린 아이들도 질병과 면역 관계가 있구나 다 알죠.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면역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면역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알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도 있고 햇빛도 있고 물도 있어요.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거. 오늘은 제가 영양학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미네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면역력이 약해지면 사실 균형이 깨집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져요.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올까요? 병이 오기 전에 증상들, 머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피부도 가렵고 부위에 빨간 반점들도 생기고 피로하거든도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균형이 깨져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몸의 약화의 이제 각종 그런 증상들이 이제 질병을 드디어 만들어내요. 그래서 질병이 있기 전에 대사기 장애가 먼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양의 불균형의 상태에 어떤 건 되게 많고요, 어떤 건 되게 적고, 이 불균형이 오래 가다 보면 몸이 그 사람마다 약한 곳이 다르지만 몸에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이거는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관찰을 안 하고 별로 관심을 안 둬서 그렇지 다 느낄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질병이 바로 오거든요. 왜냐면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런 면역력이 뚝 떨어졌을 때 바이러스 세균이 오면 감기가 바로 걸려요. 그거 아시죠? 감기가 걸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건강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암에 걸리면 가장 먼저 제한하는 식사가 어떤 식사인 줄 아세요? 염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짜게 먹으면 암이 커진다. 암이 소금을 좋아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환자든지 간에 몸이 아프면 이 수식어가 따라오죠. 짠 거. 짜고 자극적인 거 먹으면 안 좋다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짠 것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단 것이 안 좋은 거예요. 단 것이.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나트륨이나 미네랄이 충분하면 당분이 안 당기게 돼 있어요. 저번에 한 몇 개월 전에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 강의에는 과식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염분 섭취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건강식을 한다고 했을 때 소금 제한하죠. 아주 많이 제한을 해요. 제한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사고방식이 소금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혈압 때문에 무섭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원장님 제가 소금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이 물 마셔도 돼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마시라고 했는데, 오늘 아까 갑자기 저에게 오셔서 소금을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혈압이 오히려 더 안정되고 있다고. 신기하죠? 네, 이런 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보통 생각엔 소금을 더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일시적으로 올라가긴 해요. 하다가 안정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소금을 안 먹잖아요.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져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요. 경험 혹시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을 제 주위에서 참 많은 분들이 하세요. 고지혈증도 높아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오히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봤더니요, 암이 없는 장기, 심장. 왜 암이 없어요? 심장은 다른 말로 염통이라고 그래요. 소금통인 거예요. 굉장히 짜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예전에 보면 가끔 갑자기 사자들이나 보면 가장 강한 놈들이 그 짐승의 가운데 염기가 있는 부분을 먹어요, 먼저. 그리고 나머지가 다리 뜯어먹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짐승들도요, 염분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 사망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양된 염소들은, 산양들이 그 3,000m 그 바위로 올라가서 혀가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해가지고 염분을 그 찍어 먹는 거 보셨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모든 생명체에 염분이 필요하다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잘못된 정보로 해서 염분 많이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고 왔을까? 소금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제가 수없이 강의했으니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우선 먹은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부패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소화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음식이 부패되는 것이 염분 부족이 뜻이네요. 염분이 충분해야 위산이 아주 좋아요.
위산이 부족하거나 위산의 산도가 제대로 안 맞춰져 있으면 음식이 위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살균이 잘 안 돼요. 살균이. 그래서 염분이 충분하게 되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이런 애들이 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래서 부패나 그런 독소가 위장에 쌓이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고 그 발생한 염증이 우리 몸에 질병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염식과 저염식은 절대 좋지 않다.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무염식과 저염식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소금은 충분히 먹어줘야 할 미네랄입니다. 사람들이 소금 하면은 나트륨 생각해요. NaCl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트륨을 적게 먹어야 돼. 그러나 사실은 소금을 많이 먹어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금이 안 좋다는 것이 발견되었었어요. 정제염 같은 거. 정제염은요, 100%는 아니지만 99. 몇 %가 다 나트륨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그네슘, 칼륨, 요오드, 인 이런 게 아예 없으니까요. 그 소금을 먹으면 다른 미네랄을 또 섭취해야 돼요. 요오드를 따로 섭취해야 돼요. 미국의 어떤 식당들은 따로 그것이 나와요. 이 소금 부족하거나 요오드가 부족하면 이 혹이 커져요. 갑상선이 혹 쪽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소금을 많이 먹으니까 혈압도 올라가고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는 그 소금은 바로 정제염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천일염은 그거보다 훨씬 낫고 저희가 쓰는 미네랄 소금도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소금인데요. 자, 소금이 섭취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특히 정제염, 나트륨은 섭취되는데 다른 미네랄 섭취가 안 되면 몸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균형이. 그래서 정제염은 반찬을 할 때나 우리 먹을 때 주위의 과자류들이나 음식들은 거의 다 정제염들이잖아요. 걔네들은 뭐가 없다고요? 미네랄이 없어요. 진짜 나트륨을 먹는 거예요. 근데 소금은 나트륨을 먹기 위해서만 먹는 게 아니고요. 소금의 진짜 중요한 것은 미네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을 공부하면서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것을 찾은 게 뭐냐면 미네랄이라는 거예요. 탄수화물도 단백질도 지질도 부족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에게 정말 부족한 게 바로 미네랄의 부족이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유럽에는 천일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 그 스위스 쪽에서는 옛날에 그 산속 있잖아요. 거기서 암염을 이제 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이렇게 천지 개벽이 되면서 바다에 있던 곳이 산에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그 소금이 있잖아요. 소금 돌들. 근데 그 암염을 캐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암염을 캐서 먹는데 그 옛날에 유럽에 그 소금을 캤던 그 소금 광산이 있어요. 우리는 석탄 광산 있잖아요. 소금 광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호흡기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가서 거기서 치료를 해요. 누워만 있어도 호흡기 치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소금의 미네랄, 거기 나오는 이온의 작용, 기가 막히게. 그래서 옛날에 광산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건강했던 이유를 발견하면서 호흡기 질환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요. 자, 암염이 그런 효과가 있다면 바다의 물로 만들어진 소금은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미네랄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원래 그것도 미네랄이거든요. 그 소금물이거든요, 바닷물. 그래서 바닷물에 우리가 입욕 있죠. 몸을 담거나 바닷물에 들어갔다만 놔도 내 몸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모래찜질을 하거나 머드나 아니면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미네랄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돼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소금 찜질도 있고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소금 사우나 뭐 이런 것들. 네. 특히 그 사해 바다는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미네랄 밀도, 농축된 물이에요. 사해 바다에 가면 튜브를 안 해도 떠요, 안 떠요? 뜨죠. 네. 어쨌든 보면은 치료가 잘 된대요. 몸에 안 좋은 사람, 피부병이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다 낫는 거예요, 잘. 그 이유가 미네랄이 충분하니까. 기가 막히죠. 먹는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바르는 것만 해도 피부에 각질이 제거가 되고요. 막 염증이 제거가 된 상처가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좀 따갑긴 하겠지만.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그게 그 미네랄 분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피부의 상피 쪽에 그런 세균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저는 천연 항생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금과 함께 먹는 거, 이것은요 정말 축복인 거예요. 맛도 좋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항생제를 먹고 있고 항염제를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바다에서 나오는 이 미네랄은 그 미네랄의 양이 정말 중요해요. 양이 중요한데, 저희가 그 이번에 심층수 소금 있잖아요. 심층수 소금은 거의 뭐만 제거했냐면 수분만 제거한 거예요. 수분만. 그래서 보통 이제 천일염 같은 경우는 수분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몇 번 이렇게 걸러지면서 간수도 빠지고 여러 가지 미네랄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것을 굽잖아요. 갖는 과정에서 또 역시 미네랄이 다 빠지고 어떻게 보면 NaCl이 가장 많이 남아요. 그래서 신기하게 뭐 그걸 파는 사람들은 미네랄이 많다 이런 소금이 하는데요. 그 미네랄 검사는 보통 대부분 바닷가에 있는 물을 쟀을 때 많은 거고요. 실제로 그 소금 자체는 정제염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그냥 깨끗한 소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육룡소금이나 이런 소금들 제가 사용을 많이 안 해왔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가격이 비싼 만큼 그만큼 효과가 저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남들 이제 판매하는 거 제가 뭐라고 하진 않지만, 왜냐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제가 소금을 많이 찾아다녔었거든요. 찾아다니면서 소금 좋은 걸 어디서 발견해야 되지 하면서 인천 쪽, 강화도 쪽 소금 공장들을 많이 다녔어요. 신안 쪽 다니면서 육룡소금, 자염 이런 것들, 그리고 토파염 이런 것들 찾아봤는데 문제가 다 뭐냐면 소금에 마그네슘을 먹지 않니 소금이 쓰고요. 마그네슘을 빼면 소금 맛있어요. 죽염이나 구운 소금도 맛이 있어요. 그런데 마그네슘 빼니까 뭐가 문제예요? 미네랄이 부족하고, 그 문제를 이번에 해결한 소금이 바로 미네랄 소금이에요. 이 미네랄 소금은 수분만 제거해요. 그런데 안 쓰죠, 생각보다. 이렇게 음식에 넣어 먹거나 먹어도 엄청 써야 돼요, 간수 때문에. 간수가 하나도 안 빠졌어요. 지금 일본 학자가 쓴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간수에 대한 책을 읽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간수가 독이라고 생각하고 다 빼먹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영양소라는 거죠. 근데 쓴 거, 이거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소금의 입자, 그 소금의 궁중 그 분사를 시켜서 소금을 이제 결정체를 열을 통해서 얻어냈기 때문에 쓰지 않는데, 이 소금의 입자가 곱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없고요. 이온화가 이제 쉽게 되기 때문에 피부 흡수율이나 우리 먹었을 때 흡수율을 굉장히 돕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금을 계속 먹게 되면 100% 면역이 올라가요. 네. 미네랄 소금을 먹게 되면 면역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열흘 먹다 보면 이게 약이 아니거든요.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금이 정식적으로 등록된 게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으로 될 만큼 되게 효과가 있는 소금인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지 않은 소금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먹어왔고 너무나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진짜 좋은 소금을 먹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단순히 나트륨만 먹는 것이 아니라 미네랄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면역력은 엄청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지만, 찜질하면 올라간다, 열치르면 올라간다, 그런 것들은 몸의 어떤 부분을 손상시키면서 올리기도 해요. 피로를 가중시키기도 하고. 그러나 순수 우리 몸의 면역을 그냥 바로 올릴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저는 소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